1. 층간소음의 제도 개선 개혁. 1. 극단적인 살인까지 발생한 바닥 충격음을 사전 심사를 받으면 소음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2019년 감사원이 실시한 점검에서 허용 기준을 미달하여 2020년 6월 국토교통부는 개정을 발표하였고 2022년 7월 1일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 제도로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2022년 12월에 개정되었다. 2. 소음 전달의 차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구조의 질량, 매스, 질량 변화는 거리에 따라 공기량의 변화. 구조의 완벽성, 컴플리트니스, 공기 유입 경로를 차단법. 구조의 강성, 스티프니스, 강성이 높은 재료의 진동 차단법. 구조의 단절, 아이솔레이션, 소음 전달이 다른 구조 단절법. 3. 소음 전달은 직하로 전달되는 종파와 노이즈 브릿지를 통해 측면으로 전달되는 횡파가 있다. 2. 사전 인정 바닥 구조로 제도를 개선할 때의 문제점. 1. 층간소음의 비과학적 원인 분석과 완충제 사용의 문제점. 1. 완충제를 비과학적이라고 정의한 이유. 가. 완충제의 정의는 두 물체 사이에 끼어서 충격을 완화하는 재료가 고무 용수철 따위로 선생님 말씀이 새 잔수는 소개에서 탄성을 이용하여 충격음을 줄이 방법으로 완충제를 사용한 부분에 공기가 밀폐되어 질량 불변의 법칙 따라 탄성 변화가 없어 소음이 줄지 않는다. 나. 완충제의 피복인 바닥 미장을 타격하므로 미장의 내압을 받는 면적이 넓어져 탄성이 생기지 못해 완충을 할 수 없으며 완충이 없는 매트를 깔아야 차음이 된다. 2. 그러므로 사전 인정 바닥 구조의 차음제를 완충제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표기로 비탄성 소립자 사용으로 굴절, 인플렉션, 이나 회절, 디프렉션 오브 사운드 웨이브로 소음의 난반사로 서로 부딪히게 하여 감소해 디크리스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완충제란 명칭은 부당한 단어이다. 2. 비과학적인 제도 변경을 계약이라고 표현한 이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전달 매개를 이용해 전달되는데 청취거리는 바닥 슬래브로부터 1.2m에서 측정하게 되는데 바닥 슬라브에서 방사되는 소음은 4.965dB이며 내압 면적을 산출하면 아이들이 뛰는 면적은 16제곱센티미터가 온돌미장으로 전달되면 내압 면적이 16만 제곱센티미터인 1000배로 늘어나 탄성 효과가 생기지 않아 사전 인정 바닥 구조에서 40mm의 완충제를 설치해도 효과가 없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개정이며 완충제는 장판처럼 바닥에 깔 경우 -5.414dB이 줄어드므로 완충제가 아닌 방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 평탄의 허용오차 인용 기준이 없어 생긴 부작용. 공사시방표 5010-13은 바닥 콘크리트의 평탄 작업으로 매 3m마다 7에서 10mm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는데 90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의 모서리 간 거리를 약 12m로 보면 28에서 40mm의 허용오차가 생기는데 이에 관한 시공이나 관련 규정이 없어 시공자가 임해 처리하므로 바닥 마감재 중 기포 콘크리트나 바닥 미장 또는 천장고를 줄이고 있고 기포 콘크리트는 시공하고 나서 약 10시간 후에 기포 발생이 멈추고 이때 생기는 평탄 오차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4.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의무화한 문제점. 1. 사후 인정 바닥 구조에서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의무화한 규정은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인데 그 이유는 소음이 콘크리트 진동으로 발생했다는 생각 때문으로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바닥 슬래브 진동은 그립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생긴 미미한 충격으로 그립 현상은 생기기 어려워 슬래브 두께는 설계자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돼야 한다. 2. 기존의 120mm나 150mm이던 슬래브 두께를 사후 인증 바닥 구조에서 210mm로 변경해 생긴 60mm에서 생긴 콘크리트 저항은 -0.00228dB로 미세하여 무의한 규정이다. 5. 기포 콘크리트 30mm 두께는 단열 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이다. 1. 사전 인정 바닥 구조의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30mm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건축자재 시험 20 플러스 마이너스 섭씨 5도 KSL 9016 또는 KSF 2277 시험 기준에 따른 단열 등급 규정과 시공 두께도 맞지 않으며 KSF 2459 품질관리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2. KSL 9016 시험 기준에 의한 기포 콘크리트의 단열재 시험 성능을 비교하면 발포 콘크리트 열전도율과 최저 밀도에 따른 열전도율과 기포 콘크리트 성능을 가장 좋은 0.4품보다 낮으며 두께는 최저 등급 1라 등급 0.04에서 0.044m 별표 별표 섭씨 온도보다 낮아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여서 30mm 이상으로 규정한 두께는 규정에 위반된다. 6. 중량 충격음 시험이 100머신에서 임팩트볼로 변경한 문제점. 100미신과 임팩트볼에 대한 충격음 산출. 1. 100머신에 의한 시험은 은 54.42dB 기준 50dB로 대부분 층간소음음은 4.42dB 이 크다. 2. 임팩트볼에 의한 시험은 21.45dB 기준 50dB를 쉽게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3. 두 사양을 비교해도 충격력은 3배 차이가 나므로 임팩트볼로 바꾸면 기준의 시공을 합리화시키며 기득권을 보호 이외 의미가 전혀 없다. 7. 차음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1. 규정에 의한 완충제는 탄성이 있어 방수층과 타일 등 마감재에 균열이 생기므로 욕실이나 발코니는 차음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전 인정 바닥 구조는 완충제 사용을 권고하므로 정부의 정책 부재를 시인하고 있다. 2. 차음 방법은 종파에 대한 차단만 있을 뿐 횡파에 대한 차단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직하층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된 5. 배수관이 수직관으로 배수되어야 할 때 유속차에 의한 와류로 생가는 소음, 스팀해머 등은 별도의 대책이 없다. 3. 급수 모터 펌프 가동으로 생기는 소음이 구조체나 파이프로 전음되어 심야에는 더욱 거슬리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나 대책이 없다. 8. 바닥 충격음 사후인정 제도에 있는 바닥 구조의 마감 규정. 1. 바닥 충격음 사후인정 제도는 전체 시공 물량 중 일정 비율만큼 선정해 시험하게 되는데 중량 충격음은 기존보다 시험 기준이 낮아져 더 큰 소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2.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허용 오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바닥 구조재 시공 두께는 설계에 나타난 치수를 지킬 수 없으며 소음 기준에 맞추어 시공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바닥 마감 두께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불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이행하기 어려우며 신공법이나 신기술 개발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3.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건설사 세 자가 역할 분담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신기술 개발에도 사전심사 받음으로 역할 분담이 무색해진다. 차음과 단열 성능을 모두 가진 소재를 사용하면 한 번의 시공으로 차음과 단열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어 다른 마감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허용 오차를 적용해도 두께 50mm, 80mm를 유지하게 되는데 구태여 바닥 마감 구조 지정하여 통제하는 것은 신공법 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신기술이나 신공법 개발하려면 LH나 한국건설기술연구소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부당하다. 5. 바닥 구조의 규정에서 온돌 미장은 40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난방 시공은 기포 콘크리트의 난방 파이프를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고정하기 위해 클립으로 고정해야 하는데 기포 콘크리트 표면의 요철로 인해 난방관의 공기가 갇혀 온수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므로 상단과 하단을 일정한 두께로 시공해야 하며 상부 몰탈이 두꺼우면 초기 난방과 급속 난방이 어렵고 열 손실이 커 난방비가 많이 들게 되므로 이상적인 시공은 와이어 메쉬를 바닥에서 10에서 13mm 스페이샤로 고여 수평으로 깔고 16mm 온돌 파이프를 이곳에 고정하면 상부 몰탈은 6에서 7mm로 미장의 총 두께는 32에서 36mm가 적당하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9.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바닥 충격음 시험의 부당성. 정부에서는 외국의 바닥 충격음에 대한 사례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부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일본의 경우 바닥은 충격 흡수가 쉬운 다다미로 시공되며 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천정고가 평균 100mm가 높고 의자식 생활이 주를 이루며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 충격을 흡수하지만 우리나라는 온돌 구조와 자식 생활이어서 외국과 비교할 수 없고 특히 온돌 난방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로 외국에서는 그 사례나 연구 경험과 시공 능력이 없어 비교가 무의미하다. 이메일 JHpark819@한메일.net